미국에서 집을 구할 때, 차를 살 때, 핸드폰 살 때, 심지어는 보험을 구할 때도 이 점수를 필요로 하는데요. 뭔지 아시겠어요? 오늘은 모기지 받을 때 쓰이는 크레딧 점수 올리는 방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기지 렌더의 큰 그림은 간단한데요.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안정적인 월급만큼 크레딧 점수를 중요시합니다. 크레딧 점수는 개인 집을 살 때뿐만 아니라 세컨홈이나 투자용 집을 살 때에도 반영이 되는데요. 개인 이름을 담보로 은행이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크레딧 스코어 책정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요. 카드사나 은행 같은 대출기관에서 매달 잘 갚았는지 아니면 늦게 냈는지를 신용정보 업체에다 보고를 하게 되고요. 300점에서 850점 만점까지 주게 됩니다. 가장 좋은 모기지 이자를 받으려면 보통 740점 이상이 돼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레딧 리포트에 틀렸거나 모르는 게 올라와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서 수정을 하셔야겠고요. 예전에 살던 집의 전기세 같은 것이 레이트 피 또는 연체료가 있다면 하루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 기관이랑 해결이 됐는데도 계속 올라오는 게 있으면 증명서나 편지를 쓰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리포트를 1년에 한 번씩 뽑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 유사한 유료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아래 링크는 정부에서 인증된 무료 사이트입니다. 두 번째는 늦지 않게 내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제때 내는 게 점수 책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생활 속에서 몸 건강을 지키듯이 평소에 크레딧 건강을 지키는 게 관리하는 데 수월하겠죠. 그리고 작년부터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서 전기세나 수도요금과 같은 내역도 본다고 합니다. 일단 크레딧 리포트가 깔끔한데 돈을 모아놓은 게 없어서 못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찾아보다가 어떤 블로그를 찾았는데요. 미국에서 살아남기라는 블로그. 제 블로그는 아니고요. 현지 직장인이 운영하시는 건데 미국에서 아끼는 법, 그리고 오늘처럼 신용 쌓는 방법, 알찬 정보들이 업데이트 되니까요. 구독할 만 하더라고요. 카카오톡 계정으로도 구독할 수 있어서 편하게 돼 있고요. 감사하게도 오늘 이 영상 내용을 블로그로 파악해 주셨어요. 오늘 내용을 자세히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게시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기지 신청하기 전에 최대한 빚을 줄이셔야 합니다. DTI라는 비율이 있는데 페이멘트에서 월급을 나누었을 때 나오는 비율입니다. 크레딧 스코어에 따라서 다른데 DTI가 50% 이하가 돼야 모기지가 나오는데요. 이 비율을 낮추려면 이자가 제일 높은 신용카드 같은 것을 먼저 청산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카드 빚을 개인 대출로 돌려막기 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지난 개정안이 더 강화되는 바람에 다 들통나게 돼 있대요. 결국은 크레딧 리밋 또는 한도액에 비해서 사용하는 게 많으면 크레딧 점수가 내려가는 거죠. 실직자가 많은 요즘에 카드사들이 크레딧 한도액을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바로바로 갚아서 사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점수를 올려줍니다. 카드를 다 갚고 나면 계좌를 닫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모기지 렌더들은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신용을 쌓았는지 보기를 원하고요. 크레딧 카드, 자동차 대출, 모기지 등등을 종류별로 오랫동안 잘 낸 것을 보면 크레딧 점수가 오히려 오릅니다. 크레딧 월드에서는 구간이 명관인 거죠. 모기지 신청 중이면 당분간은 다른 걸 빌리는 것을 멈춰야 하는데요. 보험까지도 가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새 집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 크레딧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용을 줄이는 건 당연하고요. 아예 안 쓰는 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신청 중에 30일에서 40일 정도 내에 여러 기관에 알아보셔도 점수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요. 모기지를 위해 여러 번 조사하는 거는 단기간 했기 때문에 집을 하나만 사는 걸로 간주됩니다. 팬데믹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여름에 크레딧 점수 평균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경기 부양 대책 이후로 안 좋은 내용을 사실상 못 올리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조만간 퇴거 보호 조치가 만료되면 아무래도 이빅션과 포클로저 당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질 텐데요. 크레딧 점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요즘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서 역대급인데요. 혹시 올해 집을 사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부동산 투자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친절한 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